저는 느끼고 있어요.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원칙과 상식과 관련된 분이 탈당했잖아요. 그래서 미래 대연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에 또 제 2편이 오는 거 아니냐, 시즌2가 오는 거 아니냐. 그때 당시 호남을 중심으로 굉장한 의석 돌풍이 있었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. 그런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호남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많이 빠졌다는 거고, 그다음에 여성, 20대, 50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졌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효과죠.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사에 누워 있잖아요. 근데 한동훈 장관은 계속 팔도 돌아다니면서 마치 몽고 김하병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몽고 김하병 같습니까? 예, 그렇죠. 이제 팔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역할이 있고,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탈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. 저는 민주당에는 친명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하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총선을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오히려 주류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예. 그런데 너무나 강성 팬덤과 그다음에 친명계 꼼짝을 못 해가지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결국은 시도를 어느 쪽에 했어요? 원칙과 상식에 국회의원 3명이 시도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불씨가 될 수 있다.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민주당 외에는 대안이 없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저러면 또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탈당 러시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. 특히 이제 공천 관련해서 이제 자객 공천이랄지 이제 친명계를 위한 공천이 진행이 되면 뭐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현역 아닌 그러한 정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미래 연합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. 그러면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말고도 대안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호남에서의 지지는 무조건 뭐 계속 콘크리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